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호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종전선언을 문가리가 전번에 유행 갔을 때 또 불씨를 질러가지고 또 미국 측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곳곳에 뭐 한미일 북핵 대표자 회의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미국 대표인 성김이 뭐 그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는데 어쩌고 하면서 이제 입장을 이렇게 버무리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설리반 안보 보좌관이 이 문제는 조건이 있다라고 조건을 매달아서 사실상 외교적 수사지 거부한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문이 미국에 되고 법적인 효력은 없다. 나중에 뭐 당신들이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알아서 해도 되고 그냥 말로만 좀 하자고 집요하게 꼬드긴 부분이거든요. 자, 북한이 관심이 없는 듯 하면서 이 문제를 가는 게 저는 북의 특유한 그 이중 교란식 전략이라고 봅니다. 북이 항상 하는 수법이 한국이나 중국을 시켜서 뭘 툭 던지고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그런다는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왜 집착을 할까요? 그 이미 뭐 여러 번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이 뭐 북한이 시키지 않는 일까지 다 알아서 잘 대변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이게 입구에 지금 하나 이제 미끼로 던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전 국민을 꼬드기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동의 안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아마 실제 속내를 드러내기가 좀 뭐 하니까 한국을 시켜서 말하는 게 전술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종전선언 이건 좀 지루할 만큼 이제 방송에서 많이 따라서 제가 좀 지치는데 지난번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그 수요일 날 제이크 설리반이 이걸 언급을 했더라고요, 최초로.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방송 보시던 분이 아니 설리반이 했는데 그 이야기는 왜 안 나오지라고 의아해하는 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리반이 아마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고 봐야 되는데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다. 이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외교적 수사치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지금 외교적으로 조심성을 드러낸 게 뭐냐면은 이 양반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핵심적인 전략 구상에 대한 어떤 한미 간의 합의는 존재하는데 전술적 접근 방식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전략 구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핵화 우리는 이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에 놓겠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하고 되고 난 다음에 출구에서 막 떨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략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라서 이거는 뭐 이전 외교관들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제 한국을 벗겨내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외교는 억지력과 짝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의 본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억지 어떤 제재 그 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지금 결부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북한 압박 구도가 느슨한 감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북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북한의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만큼 또 북한에게 또 다른 이제 그 뒤통수를 맞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장님하고 대화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블링컨 외교장관보다는 요즘 이런 그 민감한 문제는 이 설리번이 자꾸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원칙적인 거는 블링컨이 이야기하고 이 양반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정도로 대통령하고는 긴밀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노리는 거는 이제 뭐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전선언만 이제 이게 물꼬를 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유엔사 해체, 뭐 늘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을 완전히 결렬시키는 그 거대하고 아주 긴 시나리오에 가장 이제 첫째 관문을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한으로 봐서는 한국의 정권이 좌파 정권, 친북 정권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대선을 앞두고 자기 말을 가장 잘 들을 수밖에 없다. 그 타이밍에서
자기들이 아닌 한국의 입을 빌어서 이거를 던져야 홍해나 미국이 걸려들 수도 있다. 북한의 입을 빌어서 놓으면 미국이 무조건 거부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걸 했다고 이래 보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문이 이번에 G20 가가지고 교황 방북을 끊임없이 하고 다니고 다른 나라 정상회담에서도 하고 다닌 것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행태인데. 당연하죠. 자, 문 정권이 미국이나 지금 우방들의 입장에 대한 체면을 거의 상실한 채 이런데 이 매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바이든 정권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내일 2부에서 다루겠지만은 그 핵 선제 불사용 이런 것에서 보듯이 이것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논리적 모순이나 지금 그 어떤 구성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문 정권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어딘가를 찌르다 보면 그런 허점 하나 정도가 걸려들 거라 이렇게 보고 집중적으로 찌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몇 차례 이제 뉴스 브리핑하고 영정호투에서 소장님 우려하셨던 거는 결국 바이든 행정부 하는 게 허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차분하고 이제 그 침착하게 외교적 사안에 대응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종전선 이런 가지고 걸려드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었는데 사실은 설리반이 그런 우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미국이 왜 설리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걸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한 말로 이게 법률제 검토하는데 무슨 한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2-3시간 앉아서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게 형식적으로 이제 한국이 우방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제안하는 것 같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거나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좀 이게 어려우니까 나름 이제 고민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닐진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막판에 이제 정권 말기에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 카드. 뭐 경제는 살리긴 틀렸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 장단이 놀아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민감하다.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의 그런 동격을 가진 이제 아젠다에 대해서는 미국이 찬성할 수 없다. 이런 걸 은근슬쩍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소장님이 막 제하고는 조금 뭐 온도차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종전선언을 정말 형식적으로 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설리반이 최종 정리하는 그 단계까지의 과정을 좀 유추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걸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하여튼 다루려고 하다가 그 소위 말해서 전직 관료라든가 그다음에 이 정책 결정 과정에 결정적으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이 영향력이 강한 관료들이 이 문제는 안 된다. 그렇게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견제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 전혀 동향이 없는데 이렇게 막 하진 않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한 뭐 51%라도 좀 열어두지 보니까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커트 캠벨이라고 백악관의 그 아시아 동북아시아 짜르로 있는 그 자가 짜르라고 뭐 부르는 조정간에 불과하죠. 근데 그 자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노예한데 한국의 그 로비에 이 최첨단에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로비 등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는 파다해요. 로비스트의 거리에서는. 그래서 그 이 커트 캠벨이 미국의 백악관의 분위기를 아마 한국 측에 이야기를 좀 해줬을 거고 한국은 거기 걸맞게 타이밍을 가지고 쑤시는 거지 면땅에 헤딩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 커트 캠벨이 상당히 관여했다는 소문은 저도 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당연히 들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최종 이제 파이닝 튜닝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이제 그 입장이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설리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커트 캠벨은 보면 지금 대중 방침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존 이제 그 현재 미 행정부의 주류하고는 좀 다른 입장을 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많이 다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절대 뭐 싸워서는 안 되고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 그 어떤 물리적 충돌도 이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블링컨이라든가 그 국방장관 오스틴이라든가 이런 그쪽 주류하고는 좀 맥락이 다릅니다. 미국에 이게 컨설팅업을 하든가 네. 뭐 금융 관련 업을 하든가 네. 자관 돈을 벌어먹던 자가 행정부로 들어가고 또 나와서 돈 벌어먹고 하는 거기에 미국에 이 시스템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있을 때 확실히 봐주고 나와서 또 이 사후 뇌물격 부분을 누리고 그 회전문 인사. 그게 미국의 정부의 그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이 이거 종전선언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몸담고 있던 외교부와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밑 아주 뭐 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리반의 어떤 그 표현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한미 간에 약간의 무슨 그 의견차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뭐 왜 굳이 뭐 다소 이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외교적 용어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이제 그 안에 행간의 뜻을 잘 읽어야 될 게 외교적 용어를 그렇게 함부로 거칠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이 이제 그 성명 낼 때 말하는 그런 투라든가 그 구체적 내용이라든가 이거 보면 굉장히 거칠고 조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인류 국가 미국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북한하고 중국이 자기들 선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드러운 언사들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서 다르다 이거는 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리번 일단 종전선언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다. 뭐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이 지금 북한 문제를 내년 2월까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의 남북 미중 간에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발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시간은 가고 있고 좀 이 초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 지금 동계올림픽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대부분 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올림픽 선수들만 참가하지 거기서 일종의 뭐 정치 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 이런 어떤 그런 이벤트적 행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결의까지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법안 형태로 만들겠다는 국가들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완전히 망친 상태고요. 중국으로서는 내년 2월입니까? 북경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진핑 3기 연임 하는데 큰 이제 전야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전혀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끌어들여가 종전선언 한다는 것은 무리고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미국이 지금 휴전협정의 당사자인데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남한은 하지 않았었고요. 남한은 빠졌고요. 근데 이걸 정말 법률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제가 율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종전선언을 갖다 주도할 수 있냐 이것도 법률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해야 되고 국제법적으로도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한마디로 미국이 싸웠던 거대한 전쟁을 법적으로 마감 짓는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마감 짓는 거는 뭐 미국이 베트남에서 져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렇죠. 그거야 뭐 물리적으로 협정이고 나발이고 뭐 파리 협정이고 의미가 없잖아요.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휴지 조각이 되고 물리적으로 끝나버리는 거고 세상에 물리적으로 끝나면 거기 법도 필요 없고 종이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제 협정문이 있는데 그 협정문에 근거해서 유엔 사령부를 현재까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이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유엔군의 지위가 끝난 거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종전선언 협의하는데 참가하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종전선언도 법적 효력이 없죠. 미국이 만약에 동의했다면 미국은 이제 유엔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에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7개 기지, 유엔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는 것도 그것도 다 한국 전쟁의 또 일본 이제 해지하고 예. 일본하고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될 문제가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저게 휴전을 맺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의해서 그 휴전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게 종전을 맺었을 때도 미국의 상원이나 의해서 저거를 갖다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협정에 대한 적은 비준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법과 같은 부분을 예, 맺는 건데 예, 예. 국제법을 맺었으면서 그걸 상원에 예. 비준을 안 받고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사인에 이제 그 종전선언 뭐 한다는데 참가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데 동참한다 하더라도 자 또 하나의 당사가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당시 사인할 때 평덕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수학님 아시다시피 6.25 전쟁에 중공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차원으로 참전한 정규군이 게 아니고 아니고 의용군이죠. 의용군이거든요. 의용군. 사인할 때도 자발적으로 의용군입니다. 뭐 스페인이 예, 예. 당시에 뭐 해밍웨이나 이런 사람이 스페인 가서 싸운 것도 의용군이고 그겁니다. 또 스페인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을 도와서 보낸 것도 의용군이고 예, 예. 그래서 의용군이라는 거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예, 예.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가서 한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중국 저기 의용군의 이 법적 스테이터스도 또 검토를 또 해봐야 예, 되는 상황이에요. 검토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런 걸 다 이제 사장시키고 그냥 뭐 문제는 그냥 이게 적당히 종이 쪽을 하나 만들어가 선언적인 어떤 효과를 내자. 이게 정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첫 단추도 깨기 힘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결부해가지고 지금 한미일 뭐 북핵 대표 간 협상회라든가 이런 거 이게 뭐 추진 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모멘텀을 확보하기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전제 조건을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폐지하라. 그다음에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더만요. 지하 자원 팔 수 있게 해주고 석유 좀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건 현재로서는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최근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에다가 북한 제재를 풀어주자고 지금 제안서를 냈거든요. 근데 여기 묘한 게 요 최근에 정용하고 노규대이가 러시아하고 또 교섭을 했었어요. 동시에 만나가지고 세르게이 라브로프니까 외상을 만나가 정용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그때 아마 이런 식의 공작을 했지 않나 싶거든요. 합의가 됐겠죠. 너가 이거 좀 해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우리도 또 그 예. 미국 쪽에다가 내가 혼자 미국 꼬드기 힘드니까 너가 압박을 해라. 당연히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안 된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저희 가기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이 이제 제재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냥 일축해버렸고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그 악조건에 불구하고 그냥 북경에서 하겠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럼 법적으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미국이 빠진 다음에 남북한 뭐 중국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아무리 한들 이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설리반이 한번 이제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이 문구 이거 하나로 지금 문갈이 이제 마지막 전략은 상당한 지금 차질을 빚은 걸로 지금 그렇게 평가됩니다. 예. 자, 그래서 종전선언이 만약에 안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대북 제재 해제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 종전 선언을 이게 하나의 이게 모티브로 해서 나머지 이제 그 북한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려고 했는데 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단추를 끼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금 대선까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끌고 간다. 다른 어프로치를 창출해내서 미국하고 중국을 꼬드긴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 정도에서 아마 그 모멘텀을 상실한 의제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문 정권이 이 종전선언을 끄집어내서 밀고 갔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허 대사님 좀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